네,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박은정입니다. 자, 오늘은 통번역을 위한 한국어 문장 연습 1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번역을 잘 하기 위한 한국어 문장 연습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는데 한국어 문장 연습이 더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뭐라 그래야 되죠? 전문적인 통번역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쓴 것처럼 한국어 모어 화자도 한국어 숙달도 문장 연습이라는 과목을 개설해 놓고 한국어 문장 연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한국어 문장 연습이 또 필요한 그런 입장인데요. 자, 두 번째 한번 보시면 우리는 지금 한국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출발어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도착어의 표현이 매우 중요한 거죠. 보통 통번역을 하게 되면 다른 외국어, 다시 말해서 B 언어에서 여러분들의 모국어인 A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모국어, 여러분들의 모국어에서 외국어인 B로 통번역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에게는 모국어에서 외국어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외국어는 한국어가 되겠죠. 그래서 한국어 표현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통번역을 잘하기 위한 문장 연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단계 비문, 그리고 오류,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지 되는 거죠. 비문과 오류가 없어야지 정확한 한국어 문장이 됩니다. 자, 여기 예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어떠세요? 제가 이미 답이 X라고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눈치는 채셨겠지만 어떠세요? 어떤 부분이 어색하게 느껴지세요? 자, 밑에 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예문은 대책이 시급히 요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번, 2번을 한번 보시면 조사가 이가 되면 여기 용어는 어떤 형태가 됐죠? 네, 이 되다 형태가 되어 있죠. 그런데 2번은 어떤가요? 목적격 조사을이 사용이 되면 동사 부분에서는 한다. 지금 이거와 비교를 해보시면 어떤가요? 네, 여기 이와 한다가 여기는 섞여 있는 형태. 그래서 이 문장은 네, 비문이 되는 겁니다. 조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문장을 만들면 번역할 때, 통역할 때 이렇게 비문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면 앞에 어색한 문장이 있었고 1번, 2번 문장은 왜 이렇게 되는지, 지금 왜 여기 제목이 있는 것처럼 문장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자, 문장 구조가 바뀌면 조사도 바뀌어야 합니다. 1번, 2번을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부분이죠. 이가 되면 된다, 을이 되면 한다. 이렇게 문장 구조에 따라서 조사도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1번, 2번을 한번 보실까요? 어떤가요? 비슷한 문장이에요. 의미가 같고, 자, 나는도 똑같고, 철수랑도 같습니다. 만나다, 여기 만나다, 그리고 약속. 다 비슷한 문장인데, 왜 여기에서는 에가 필요하고, 여기에서는 로가 사용이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나는 약속했다, 주어, 동사의 아주 단순한 문장이죠. 그런데 2번은 어떤가요? 여기는 나는 약속을 정하였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미 목적어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번과 2번 문장을 비교하며 문장 구조가 여기는 지금 3항식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적어도 나오고, 그리고 다섯이 똑같은 다섯이지만 여기는
이제 부사, 뭐뭐 하기로 정했다. 이렇게 세트로 사용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1번과 2번이 굉장히 비슷하지만 조사 오류가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문장 구조가 바뀌어 있는 두 가지 문장을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것들도 선생님들께서 통역을 하거나 번역을 할 때 염두에 두셔야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비문과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보고 있는데요. 호응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도 제가 이미 X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것은 선생님들도 네, 아실 것 같은데, 자, 왜, 어디가 어색한 걸까요?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호응 관계를 생각을 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어떤 호응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X가 됐을까요? 요즘 취미 생활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 부분이죠. 뭐뭐는 이유는 뒤에 그냥 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야지 뭐뭐는 이유는 뭐뭐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호응을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호응이 깨진 문장이 됩니다. 자, 2번을 한번 볼까요? 2번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미 X라고 되어 있어서 이 2번 문장이 어색한 문장인 것은 아실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문장이, 어떻게 고쳐주면 호응이 이루어지는 문장이 될까요? 자, 여기에 뭐뭐에 따르면과 호응하는 부분이 여기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는 보고서에 따르면 경고했다. 여기가 호응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고서에 따르면 보고서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이 보고서에 있어요. 이런 의미가 뭐뭐에 따르면의 의미잖아요. 이 내용이 갈로에 있는 이 내용이 이 보고서에 있어요 라는 것을 표현하는 문장의 호응을 이루려면 뭐뭐에 따르면 대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여기까지가 내용이고 고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뭐뭐에 따르면과 호응을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호응관계 문형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제가 보여드린 것 외에도 여기 있는 것처럼 많은 문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따로 공부를 하시고 외워야지 자연스럽게 통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다 공부를 하셔야 되고 여기도 뭐뭇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다. 이런 표현들도 뒤에서 제가 문제로 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언급을 하는데요. 이런 호응관계 표현들을 공부를 해두셔야 되고, 또 오른쪽에 있는 이것처럼 부사죠. 여기 뭐 아마, 만약, 설마, 과연 이런 것들 그냥 이 부사의 의미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 색칠해 놓은 것처럼 여기 과연 하면 뭐네요. 과연 을까? 아마 을 거예요. 이런 표현들. 만약 뭐다면 설마 뭐뭐 했겠어요. 이런 표현들이 서로 호응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세트로 공부를 해 놓으시면 자연스럽게 통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장들을 선생님들이 구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은 보조용언인데요.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한국어는 용언 그대로 문장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용언에 다른 여러 가지 보조용언도 붙을 수 있고 또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선어말 어미도 결합이 되고 그런 것들은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번역을 하면 굉장히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지금 제가 여기 있는 학생 글 1, 2는 실제로 번역을 한 글입니다. 번역을 한 문장인데 여기에서도 지금 이 부분
이 부분에서 보조용어는 누락이 되었거든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이루다가 아니고 거래가 이루어지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는 아어지다가 누락된 거예요. 그냥 보면 별로 틀린 거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 그 의미가 완성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여기 2번 글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실제로 빈집, 빈방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만 봤을 때는 틀린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 문장을 보면 이거는 지금 비어 있는, 그래서 비다라는 동사에 아어 있다 형태가 들어가서, 이 아어 있다는 무슨 의미 기능이 있죠? 상태 지속이죠. 상태. 비다라는 그 동사가 지금도 계속 언제까지 여기 있는 장기간의 여행 때문에, 여기 의로가 있습니다. 장기간의 여행 때문에 지금은 비어 있어요. 집이 그 표현이기 때문에 장기간의 여행으로 비어 있는 집을 일정 기간 빌려주는 쉐어하우스 이렇게 돼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대부분의 고급 학습자들이 6급 학습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조용어를 모르지도 않는데 번역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누락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모국어에서 한국어로 올 때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려면 이런 부분들이 빠진 것은 없나 체크를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대상지시 표현이에요. 여기도 지금 보면 제가 이 표시 없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없는 거죠? 밑에 문장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여기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빠뜨리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 문장 전체가 틀렸을까요? 문장 전체가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뜨리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원문에서 이것이 있었으면 이것의 기능이 있었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러한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은 앞에 있는 부분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도는 제도인데 어떤 제도냐면 노인의 일자리 창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든다라는 뜻이죠. 퇴직연금 제도, 이 두 가지 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위에 있는 문장처럼 이게 없어요. 이러한이 없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것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 제도 외에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는 거죠. 밑에 있는 문장처럼 이러한이 있으면 여기 있는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이거와 이거, 노인 일자리 창출, 퇴직연금 제도, 이 두 가지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이러한을 썼을 때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문장을 쓰고 싶다면 이렇게 써주는 것이 한국어 문장을 정확하게 쓰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지금 비문이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문장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문장 하나를 또 다른 표현을 써서 의미가 변하지 않게 또 이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지금 이런 연습 과정이 필요합니다. 1번 한번 보실까요? 자, 고령화의 한 요인으로 평균 수명의 길어진 것을 들 수 있다. 자, 어떤가요? 이 문장은? 이 문장도 지금 뒤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 앞에 있는 문장도 어색한 문장이에요. 어색한 문장이라서 지금 정문이 되려면 고쳐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자, 1번을 한번 보실까요? 고령화의 한 요인으로 평균 수명의 길어진 것을 들 수 있다. 분명히 뭔가 어색하죠? 여러분도.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이렇게 해야지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건데, 이 문장을 또 다른 표현으로, 여기 지금 다른 문장이라고 했는데 다른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고령화의 요인으로 평균 수명 연장, 이렇게 수명이 길어지다를 연장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뒤에서 다시 다른 예문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1이라고 했어요. 제가 여기 1이고 1-1이면 이거 같은 유형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남자의 본색을 드러냈다. 이 부분도 지금 어색하죠. 어떤 부분이? 그 남자가 본색을 드러냈다. 만약에 이 부분을 그대로 살린다면요. 이가 되어야지 되겠죠. 본색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이 글을 쓴 사람은 이거와 이것을 지금 같이 섞어서 썼죠. 그래서 이 문장도 안 되고 이 문장도 비문이 되는 겁니다. 자, 뒤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명사 플러스 이가 뒤에 용언이라고 했고, 명사의를 쓰면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된다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지금 1-1 예문을 했는데 지금 연장선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연습 문제 1번, 2번, 3번이라고 했는데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어떻게? 여기는 지금 명사의 명사 이 부분인데 지금 여기 있는 걸로 고치려면 모두가 노력하였기에 이것은 그대로 오면 되겠죠. 그래서 모두의 노력이 모두가 노력하였기에 이렇게 바뀌어야지 두 개의 문장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동일한 의미이지만 문장 구조는 조금 다른 그런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도 의 증가는 명사예요. 그러면 인구가 증가하는 것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3번은 어떻게 될까요? 친구가 도와주었기에 주격조사 이가 하고 용언이 왔는데 이것을 의 명사로 바꿀 수 있겠죠. 친구의 도움이 있었기에 뒤에는 여기 문장을 그대로 쓰면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은 자, 이거는 어떨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관형어, 부사어의 수식관계에서 이거의 문제들인데요. 자, 2번을 한번 읽어보시면 선생님들 어디가 어색하세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오는 오류예요. 이거는 어떻게 되죠? 대해가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뒤에 문장 전체니까. 그리고 2번은요, 제가 여기 2-1이라고 쓴 것은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처럼 여기 이게 인해가 되었어요. 선생님들이 대부분 뒤에 이게 명사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쓰세요. 그런데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방학 때 고향으로 못 가는 상황이 답답하다 이 전체가 코로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해가 되어야지 되는 거고 여기 쓴 것처럼 인한이 되면 뒤에 있는 명사만 수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인데 많은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학습자들이 이렇게 뒤에 명사만 나오면 이렇게 앞에 관형, 사형, 어미를 쓰거든요. 이런 문장은 비문이 됩니다. 자, 2-2는 어떨까요? 역시 제가 같은 문제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문제겠죠? 여기도 위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예요. 그런데 위한 하면 경제적인 조치만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위해라고 해야지 정확한 정문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지금 비슷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놨는데 이것을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뒤에 뭐라고 말했죠? 명사가 와야 되는 거죠. 명사. 그러면 여기는 교통, 지체, 현상 이렇게. 자, 여기는요. 명사. 논의하다의 명사 논의.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언제 많이 쓰죠? 이렇게 PPT 만들어서 발표할 때 많이 쓰는 형식들이죠. 자, 그 다음은 평가학인데요. 여러분 오늘 배운 그 내용들을 생각을 하면서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번은 오늘 한 것들 중에서도 명사 플러스 의 플러스 명사의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풀어보는 문제이고 2번은 틀린 문장입니다. 지금 틀린 문장이기 때문에 틀린 곳을 찾아서 정문이 되도록 한번 고쳐보시고요. 3번은 호응관계가 어울리지 않는 것을 찾아서 고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세 문제를 지금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문제 지금 풀어보시면서 어려우셨나요? 그냥 한국어 학습할 때 문장 연습이랑 통번역을 위한 한국어 문장 연습은 초점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문법 항목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는 오류들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천천히 복습도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한국어 문장 연습 2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